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세무회계 강의를 진행하게 될 강경태 회계사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2025년 세무회계 연수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첫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메인 강의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강의를 진행할 것인지 여러분께 잠깐 OT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기본적인 사항, 자, 수강 대상. 당연히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2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 강의가 바로 이 세무회계 연습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동차생이나 또는 유예생 할 거 없이 자 2차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회계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되면 항상 문의가 많은 게 뭐냐면 선생님 저는 올해 2차를 보는 게 아니라 내년 시험 목적으로 세무회계를 들려고 하는데 따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먼저 세법 개론 단계에서 공부한 썸머리 이론 내용을 빠르게 한번 리뷰를 할 거야. 그리고 관련 주제별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다만 그런 분들은 한 가지 이제 조심할 게 뭐냐면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가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2차 시험 문제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강의를 스킵해도 되고 아니면 강의 듣고 복습해서 빼도 돼요. 물론 동차생이나 유예생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제가 양해를 한 가지 구하는 게 뭐냐면 동차생 또는 2차생들이다. 혹시 1차부터 준비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멘트를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2차형 문제입니다. 특히 법인세법에 그런 문제들이 좀 있을 거예요. 몇몇 분들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 방식으로 따라가시면 아마 초보생들도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일단 회계사 세무사 2차 시험과 그 다음에 내년 1차의 기본을 다지기 위한 어떤 그런 연습서 강의를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교재는 우리 지금 2025년 썸머리하고 세무회계 연습으로 강의를 진행할 거예요. 당연히 방금 강의 드린 말하고 연결이 되는데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 자, 기본부터 다질 겁니다. 썸머리를 가지고 주제별로 기본을 다지고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할 건데 여러분 저는요. 세무회계 연습 시간에는 아무래도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세법 개론 단계나 이런 거에서는요. 이론 정리, 취지를 가지고 이론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잖아. 근데 세무회계 단계는 연습서가 과정이 뭐냐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답안 작성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나씩 주제별로 그리고 문제별로 이거 나오면 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주의사항들 그리고 내용을 알고 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단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요. 무슨 글씨지만 풀어가면서 같이 틀려가면서 그렇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아무튼 연습서 강의에서는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될 거다. 이론 정리를 빠르게 물론 취지도 잠깐 짚어드릴 거야. 짚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문제에 중점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연습서 강의니까 2차 시험의 출제 경향은 한번 파악을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동차생이나 유예생이라면 출제 경향을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회계사 시험과 세무사 시험으로 나뉠 수 있죠. 자, 1차와 달리 2차 시험은 주요 과목이 3과목입니다.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맨 앞에다가 이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메모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제가 실강을 진행하는 순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법인세를 먼저 했거든요. 근데 왜 부가가치세냐면 아무래도 지금 우리 2월, 3월 강의, 2월 강의가 세법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 강의거든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개정 내용이 잘 작아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 시험에 미치는 유의미한 내용이 그다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하는 식으로 올해부터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접근하기도 이게 편하고 그래서 법인세 바로 들어가면 멍칠 수가 있으니까 부가가치세 하면서 워밍업 하나씩 여러분께 달고 드릴게요. 이렇게. 자,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뭐예요? 가장 출제 비중이 높은 거죠. 법인세 그리고 소득세다. 자, 그리고 세무사 2차 시험에서는 요 사이 20년 사이 안 나왔는데 회계사 2차 시험에서는 나오는 게 바로 상속증여세죠.
세무회계만 따지는 겁니다. 세무회계만 따졌을 때. 자, 그러면 세무사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최근에 20년 정도 뭐냐면 부가가치세 20점 점수입니다. 그리고 법인세 50점. 그리고 소득세 30점 딱 정해져 있거든요. 상속증여세는 한 2, 3년쯤 전에 한 번 나왔었어요. 출제 범위에는 들어가요, 이게. 근데 최근에 이게 이제 출제된 적은 없다. 그래서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은 세법학 할 때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세무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세법학 하기 전에 세무회계 공부를 한번 하고 가잖아요. 세법학이 훨씬 편해집니다. 문제 풀이 방식을 알게 되면 세법이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세무사 준비하신 분 중에 2차 준비할 때 상속증여세가 어렵다고 생각되시면은요, 상속증여세 제가 공개강의를 올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듣고 세법학 보시면 훨씬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회계사는 그때그때 조금씩 몇 점씩 차이가 나요. 근데 평균적인 거 말씀을 드린다면 부가가치세 20점 천후, 그다음에 법인세 40점 천후. 40점, 그리고 소득세 30점 천후, 그리고 상속증여세가 어떤 땐 계산 문제, 어떤 땐 약술. 그러니까 회계사는 올해부터 약술 문제가 부활이 됐습니다. 근데 약술이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여태까지는 주로 상속증여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점 만점이다. 자, 여러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2차 시험들이 다들 예년보다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회계사 실제적으로 세법 난이도만 따지면 세무사 시험이 회계사 시험보다 제가 느끼는 난이도로 한 10점에서 15점 정도가 높습니다. 난이도가. 그래서 작년 세무사 2차 시험은 역대급이었어요. 그래서 2차 시험 응시자 평균 점수가 29점이었어요. 2차 시험 응시자 평균 점수가 그 정도로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제 시간에 문제를 못 풀게 문제를 냈을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에도 오류들이 좀 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제가 그 해설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해설 내용을 우리 연습실에 들다 보니까 야, 이건 이렇게도 답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도 답을 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두세 군데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 그래서 정답을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공개가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문제가 있는데 아무튼 어렵게 나왔어요. 그리고 지역적인 주제도 나왔고 회계사 시험도 재작년보다는 어렵게 나왔어요. 종합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 나왔거든요. 여태까지는 회계사는 단편적으로 기업 업무 취준비 기부금 단편적으로 나왔는데 묶어 나왔어요. 여기저기가 묶여가지고 하나로 나온 게 한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계사 수험생들도 상당히 많이 당황했던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골격을 알고 있다라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전체적, 물론 골격을 잡기만 하면 돼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아예 그냥 딱 이러면 손을 놔버리거든. 근데 강의를 통해서 이런 골격하에서 문제가 이렇게 함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파악하고 들어가면 어떤 유형의 문제라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쓸 때나 강의를 할 때 목표라는 게 그거예요. 문제를 어렵게 내자가 아니에요. 문제를 쉬운 거 어려운 걸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쉽게 나오면 정말 쉬운 거고 어렵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려운, 특히 세무사 시험은 참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문제 난이도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 난이도를 쉽게 나온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어렵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치밀하게 공부를 하시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듭니다. 당연히 저는 강의를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할 거예요. 치밀하게 하나하나. 물론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를 딱 잡으면 나중에는 여러분 강의 듣고 공부를 좀 복습을 하잖아. 그러면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1, 2, 3 함정이 뭐가 있으니까 그걸 미리 선제적으로 떠올리고 문제를 풀어야지. 그런 습관이 몸에 체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야 실수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제가 같이 풀어가면서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걸 약속을 드립니다. 자, 일단 그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의 출제 경향 정도는 아무래도 다 동차생이나 유예생 알겠지만 또 처음 세무회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한번 파악을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또 연장선으로 여러분 이제 공부를 어떤 식으로 따라갈 거냐. 자, 동차생이나 유예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세무회계 공부가 그전에 한 번씩은 다 됐을 거예요. 뭐 제 책을 보든 다른 분들의 책을 봤든 간에 그런 분들은요, 가급적이면 세무회계 공부를 이미 했다라면 가급적이면 제가 문제를 풀잖아? 강의를 듣는다 이게 아니라 옆에서 답안지도 꼭 같이 푸세요.
저와 같은 속도로.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료별로 이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 답안지 풀어가는 거에 체크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 돼. 강의를 듣는다기보다는 같이 풀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간다. 그리고 연습서를 처음 공부한다. 그런 분들은 같이 못 따라가요. 같이 못 풀어요. 같이 풀면 집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해답을 보면서 강의에 집중하고, 그리고 복습할 때 해답 한번 눈으로 읽어보고, 처음부터 안 풀릴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부터는 손으로 풀어간다. 여러분, 세모에게는 손으로 풀어야 점수하고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읽어가는 거 정말 점수하고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시간도 걸리고 못 쓰는 글씨지만 굳이 손으로 하나하나 풀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여러분한테 도움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게 공부하는 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 연습서 공부를 했다라면 같이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강의에 집중하면서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 잠깐 말씀드렸고, 이제 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많은데 그런 거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세법 개론 시간에는 이것저것 뭐 여러분 여담을 좀 많이 하거든요. 주제별로. 근데 우리가 객관식이나 세모에게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세법 개론처럼 이런 게 뭐 복싱도 보여드리고 뭐 여담도 하고 그런 시간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신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강의 준비할 테니까요. 같이 호흡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